네, 안녕하세요. 뒤에 보이는 마늘 양파밭 2차 옷걸음을 주러 나왔습니다. 우리 텃밭 농부님들 1차 옷걸음을 주고 2차 옷걸음을 언제 줘야 되는지, 기간을 어느 정도 띄었다 줘야 되는지, 그리고 2차 옷걸음은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제 옷걸음 주는 이 간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를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본인이 이때 주면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옷걸음 추비라고도 하고 옷걸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면은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줘라, 2주 간격 줘라, 20일에 한 번 줘라, 한 달에 한 번 줘라. 각기 다 틀리죠.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이 기온에 따라서 주는 주기가 틀려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옷걸음은요, 질소와 칼륨을 위주로 주거든요. 인삼은 그 특성상 옷걸음으로 주지를 않아요. 물론 수용성 인삼은 주기도 하고 연면시비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옷걸음을 주는 것은 식물이 비료 먹으라고 준 거니까 비료를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걸 알아야 옷걸음 주는 주기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차 옷걸음은 질소 위주 요소 비료를 많이 주고, 2차 옷걸음은 요소와 칼륨, NK 비료, 질소 N과 칼륨 K가 들어있는 NK 비료를 주는데요. 마늘 양파한테는 유황 성분이 함유된 그 복합 비료를 주면 좋습니다. 네, 1차 옷걸음은 저기 남부 이모다 기대를 제외하고는 2월 중순 넘어서 하순에 많이 줬을 거예요. 우리 작물 뿌리는 지온이 4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는데요. 그 봄철 재생기라고 그러죠. 이 뿌리가 움직이면은 비료를 흡수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질소 같은 경우도 7도 정도 돼야 조금씩 흡수되지, 4도, 5도 이 정도에서는 그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가 움직일 때 비료 주는 것, 그때 줘도 된다는 것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가 요소 비료를 주게 되면요, 요소 비료가 그 요소태, 학술적으로는 아미드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 이 농사 현장에서는 이제 요소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요소태가 암모니아 태질소로 바뀌고, 암모니아 태질소가 다시 질산태질소로 이 바뀌어야 작물이 흡수를 합니다. 이 바뀌는 기간 때문에 이 그 비료 추비에 주는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이 바뀌는 것도 온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초봄, 이른 봄에 비료 주는 거, 이 늦봄에 비료 주는 거, 여름에 비료 주는 거, 이게 기간이 틀려요. 우리가 작물 같은 거 심으면은 2주에 한 번씩 옷걸음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봄철, 이른 봄, 이 마늘 양파한테 옷걸음을 줄 때는 1차에서 2차 옷걸음을 줄 때는 그 3주 이상, 한 달 정도에 주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가을 김장배추 심고 또 2주 한 번 주라기요. 그것도 맞아요. 여름 채소 심으면은 10일에 한 번 달을 주라게요. 그것도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온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소 비료를 주면요, 요소 비료에는 요소태 형태로 질소가 있거든요. 이게 땅에 뿌려주면은 효소 작용에 의해서 아모니아태로 바뀌고요, 이게 이제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질산태로 바뀌어야 식물이 흡수하는데요, 이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기간이 틀립니다. 우리 10도 이하 초봄, 우리 마늘 양파 1차 옷걸음 줄 그 시기에는요 굉장히 느려요. 요소태가 암모니아태로 바뀌는 데가 보통 7일에서 10일, 그리고 이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바뀌는 데가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 4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봄철 우리가 1차 옷걸음을 요소 비료를 주면은 우리 마늘 양파가 흡수한 데는 그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비닐 피복된, 저 뒤에 바깥이 비닐 피복된 저런 밭은 지온이 높으니까 더 빨리 걸리거든,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1차 옷걸음을 줄 때는 이제 질산태질소,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게 함유된 비료를 주는데요. 그건 좀 제가 뒤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고요. 일단 초봄 기온이 10도 이하 낮을 때, 그때는 옷걸음을 줘도 이 요소 비료를 식물이 흡수할 때까지는 보통 4주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른 봄에 1차 추비를 하고 2차 추비를 할 때는 3주에서 4주 정도 간격을 주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이 20도 정도 되는 늦봄에서 초여름,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작물을 심는데 웃거름을 2주 간격으로 주라고 해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은 요소비를 주면은 이 요소태가 아모니아태로 바뀐 데가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밖에 안 걸려. 이때는 온도가 따뜻할 때는. 그리고 이 암모니아태가 질산태로 바뀐 데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2주 정도면은 작물들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14일 간격으로 주라고 하는 것이군요. 고온기, 한여름 30도 정도 올라갈 때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요소태가 아모니아태로 바뀌는 데가 하루면은 막 바뀌고요. 아모니아 태질소가 질산 태질소로 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바뀌는 것도 3일에서 5일이면은 그냥 바뀝니다. 일주일 정도면 작물들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한여름에 좀 빨리 재배하는 채소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이 웃거름을 주라고 그럽니다. 뒤에 겨울 시금치 심었죠. 겨울 시금치, 월동 시금치. 이거 심을 때 제가 웃거름을 한 달 간격으로 주라고 했거든요. 다른 영상에서는 웃거름을 2주 간격으로 주라고 하고 왜 여기서는 한 달 간격으로 주라고 하냐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었을 건데요. 이건 월동 시금치는 겨울, 저온기 때 아주 추울 때 크기 때문에 요소비료를 웃거름으로 주면은 이게 질산태로 바뀌어가지고 시금치가 흡수할 때까지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 겨울 노지 월동작물 이것은 한 달 간격으로 웃거름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웃거름을 줄 때요, 1차 웃거름 10도 이하 저온기 때는 요소비료 위주로 줍니다. 질소 위주로 비료를 줘요. 그때 칼륨을 주면은 흡수를 못해요. 너무 저온기라서. 칼륨은 12도 정도 돼야 식물들이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풀리고 4도 5도 이때 웃거름을 줄 때는 칼륨을 주면은 흡수를 못하고 땅에 그냥 그대로 흡착돼 있어요. 그리고 2차 웃거름을 줄 때 NKB를 주면은 질소와 칼륨이 또 들어가니까 칼륨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많으면은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요. 우리 기량작용이라고 각 성분끼리 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죠. 칼륨이 많으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흡수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으면은 칼륨 이 흡수가 방해를 받고요. 그래서 양분은 적당히 주셔야 됩니다. 말이 옆으로 좀 샜네요. 그런데 이제 1차 웃거름 줄 때는 저온기 때 주니까 그때 요소태에서 암모니아태에서 질산태로 바뀌지 않고 바로 질산태 질소 비료를 주면 좋죠. 그래서 1차 웃거름 줄 때는 질산태 질소가 함유된 그 비료를 사용하시라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클릭해서 보시고요. 근데 그러면은 계속 질산태 질소 비료를 사용하면은 좋지 않겠냐? 뭐 좋죠. 좋은데 질산태 비료 비싸잖아요. 우리 요소 비료보다 2배, 3배 비쌉니다. 요소 비료에는 질소가 46% 들어있는데요. 이 질산태질소 그 비료가 들어있는 그 비료들은 대부분 복합 비료거든요. 12에서 15%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2배, 3배가 높으니까 엄청 비싼 겁니다. 이 기온이 따뜻해지면은 요소 비료 줘도 충분하니까 굳이 비싼 거 사서 주지 마시고요. 1차 웃거름으로 이제 질소 위주로 줬으면은 2차 웃거름은 이제 NK 비료, 질소와 칼륨이 들어간 비료를 줍니다. 거기에 유황 성분이 들어간 게 좋죠. 물론 고토, 붕소 좀 들어간 이 한 5종 복합 비료 이것이 좋아요. 많은 비료 성분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저도 2차 웃거름은 유황이 함유되고 뭐 붕소, 고토 이런 것이 함유된 이제 그 5종 복합 비료를 주는데요. 딱 맞는 비료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 일반 사용한 복합 비료 주세요. 우리 텃밭에서는 그런 대로 키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2차 웃거름으로 주는 비료는 이것인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표가 나오면 선전한 것 같아가지고 가린다고 가린뒤 잘 안 그려집니다. 이건 이쪽 농협에서 판매한 것이고 인터넷 주문이나 이런 것은 판매한 건 아니에요. 절대 선전한 건 아닙니다. 일단 NK 비료입니다. NK 질소와 칼륨이 들은 이 비료고요. 마늘 양파기 때문에 유황이 들어 있습니다. 유황은 마늘 양파의 맛과 향을 좋게 해주죠. 그리고 웃거름으로는 우리 인산은 이 특성상 웃거름으로 주지 않는데요. 여기는 약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소,
인산, 아주 작은 양, 칼리, 질소와 칼리가 주원소고요. 그리고 고토와 붕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다 들어있는 5종 복합비료, 이게 그 옷구름으로 주면은 꽤 괜찮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질산태질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저온기 때 사용하니까 질산태질소가 좀 들어있어요. 이 질산태질소가 들어있으면은 옷구름을 주고 요소태가 암모니아태, 질산태로 바뀌는 그 과정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질산태질소를 먼저 이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를 하고 아모니아태가 질산태로 바뀌면은 그때 이제 흡수를 하니까 비료가 꾸준하게 공급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2차 옷구름을 주는 그 날짜를 잡은 것은요, 오늘 저녁에 비가 옵니다. 일기예보상 오늘 저녁에 비가 와요. 옷구름 주는 날짜를 잡으라고 했는데 계속 비가 없더라고요. 제 텃밭에 저쪽에 설치된 모터가 겨울에 얼어서 터져버렸습니다. 관리를 못 해가지고 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비가 와야 옷구름을 주겠는데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저녁에 비가 옵니다. 비료 성분은요, 뭐 요소든 칼륨이든 모든 것이 다 물에 녹아야 식물이 흡수를 합니다. 인산 같은 것은 식물 뿌리에서 분비하는 큰 산에 녹아서 그 흡수되는 구용성 인산이 있기는 해요. 그건 변론으로 하고요. 요소나 칼륨 이런 거 물에 녹아야 이온화가 되어야 식물 뿌리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뿌려주고 비가 안 오거나 그 물을 안 뿌려갖고 안 녹으면은 한 달이 가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질소는 그대로 다 하늘로 회산되어 버리고 별로 남지도 않죠. 그래서 옷구름은 비가 오기 전에 뿌려주거나 또는 뿌려주고 반드시 물을 뿌려줘야 이 작물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시고 이 비료 주는 날짜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안 오면은 꼭 물을 뿌려주셔야 돼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